해마는 특이한 물고기입니다. 보통 암컷이 새끼를 품고 다니지만 해마는 그 반대예요. 9일에서 45일 동안 예비 아빠는 출산 과정이 시작될 때까지 특별한 주머니 안에 알을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수컷은 유관항을 열어 새끼들을 꺼내죠. 암컷 아나콘다는 가장 깊은 웅덩이를 찾아 그 속에서 임신기간을 보냅니다. 임신기간 약 7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그 후 자기 몸무게의 30%를 차지하는 40마리의 새끼를 낳게 됩니다. 새끼 뱀은 완전히 독립해서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탐험하게 됩니다. 수리남 두꺼비는 보통 두꺼비처럼 생겼지만 아주 납작합니다. 대부분의 동물과는 달리 이들은 알을 몸속이 아닌 등에 업고 다녀요. 암컷 두꺼비 등에는 특별한 구멍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알들은 각기 성장합니다. 3, 4개월 후 어린 수리남 두꺼비들은 깨어나서 어미의 등에 있는 주머니에서 기어나와요. 캥거루는 임신한 지 겨우 한 달 후에 새끼를 낳지만 새끼는 아직 바깥 세상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갓 태어난 캥거루는 3cm보다 작은 크기예요. 이 작은 생명체는 앞다리를 사용해서 어미의 주머니 속으로 기어 들어가죠. 생후 195일이 되면 아기 캥거루는 주머니를 떠날 수 있을 만큼 크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성게는 200만 개 이상의 알을 낳지만 모두 살아남지 못합니다. 수컷과 암컷 성게는 물에 구름 같은 것을 뿌리는데 여기엔 난자와 정자들이 들어있어요.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다른 바다 생물이 이 알구름을 먹지 않는다면 수정란들은 미세한 털이 있는 더 큰 공 모양으로 변해 골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들은 번식할 준비가 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알을 낳거나 새끼를 출산하죠. 하지만 잭슨 카멜레온은 두 가지를 모두 해냈는데 한 번에 최대 30마리까지 낳습니다. 암컷은 다른 카멜레온 종처럼 알을 낳는 대신 바로 몸 안에서 껍데기가 없는 알을 품습니다. 옐로우헤드 조피쉬는 아빠 물고기가 미래의 자식들을 돌봅니다. 수컷이 입안에 알을 품죠. 심지어 출산 후에도 수컷은 이 안전한 장소에 새끼들을 넣고 데리고 다녀요. 이런 양육 방식은 새끼들의 안전을 유지해 주는데 아빠 물고기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멀리 헤엄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무늘보는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 꼭대기에서 보냅니다. 이들의 출산 과정은 아주 독특해요. 암컷은 앞다리로만 나무에 매달리고 뒷다리를 내려놓은 자세로 새끼를 낳습니다. 갓 태어난 새끼 나무늘보는 엄마의 털을 잡고 가슴으로 기어오릅니다. 벨벳 거미는 출산과 육아를 위한 특별한 방을 만듭니다. 거미줄을 짜듯이 최대 80개의 알을 낳을 고치를 주변에 만들죠. 그러고 나서 고치에 구멍을 내서 새끼가 탈출할 수 있게 하죠. 하지만 이 구멍은 어미 거미에겐 너무 작아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2주 동안 어미 거미는 부화한 거미들이 독립할 때까지 먹이를 줄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큰 포유류인 고래는 물속에서 새끼를 낳기 때문에 첫 숨을 쉬기 위해서 새끼들은 수면 위로 올라가야 해요. 어미 고래는 새끼가 스스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기 전까지 4개월 동안 새끼에게 54%의 지방 우유를 먹입니다. 문어는 일생에 단 한 번 새끼를 낳습니다. 수컷 문어의 발 중 한 개는 암컷에게 수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떤 문어는 몸에서 발을 분리해서 암컷에게 줍니다. 알을 낳은 후 암컷 문어는 알을 깨끗하게 하고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알 위에서 헤엄쳐 해류를 순환시킵니다. 4살 정도 크기의 아이를 낳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엄마가 정말 힘들겠죠. 하지만 이건 키위새의 이야기입니다. 키위새의 알은 체중의 4분의 1까지 무게가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알을 만들기 위해서 암컷 키위새는 평소보다 3배 더 많이 먹습니다. 솔방울 도마뱀의 출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동물은 보통 2마리까지 새끼를 낳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죠? 하지만 새끼는 엄마 무게의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어요. 마치 인간이 7살짜리 아이를 낳는 것과 같죠. 기린은 가장 키가 큰 육지 동물들 중 하나인데요. 이는 출산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린이 태어날 때 새끼는 먼저 앞발굽을 내밀고 그 다음 코와 머리 전체를 내밀어 나옵니다. 1시간 안에
아기 기린이 태어나죠. 처음으로 숨을 쉬기도 전 아기 기린은 2m 높이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망치머리 상어는 다른 상어와 짝짓기 없이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거죠. 네브라스카 동물원에서 1999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식할 수 있는 다른 동물은 몇몇 도마뱀을 포함해 몇 종밖에 없습니다. 고슴도치는 날카로운 가시로 유명하죠. 자궁 안에서 이 가시는 부드러운 상태지만 태어난 직후 처음으로 공기와 접촉하면 단단하고 날카로워집니다.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번식력이 뛰어나요. 집단을 이루어 서식하고 여왕이 있는데 이 유일한 암컷인 여왕이 새끼를 낳습니다. 초산일 땐 15마리까지 새끼를 낳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엔 매 임신마다 새끼의 수가 증가합니다. 최고조에 달했을 때 여왕 두더지는 33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는데요. 이는 지구상의 포유류 중 가장 큰 한배 새끼 수입니다. 하마는 그 큰 크기에도 불구하고 임신 기간이 약 8개월입니다. 출산이 준비되면 어미 하마는 새끼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2주 동안 자신의 무리를 떠납니다. 새끼 하마는 물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수영을 배웁니다. 얼룩말은 출산 후 어미와 새끼 모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얼룩말은 갓난 새끼를 미래의 잠재적 위협으로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새끼 얼룩말이 나오면 수컷 얼룩말이 즉시 공격할 수도 있어요. 어미는 종종 쉴 시간도 없이 새끼를 보호해야 하죠. 코끼리는 모든 포유류 중에서 임신 기간이 가장 긴데요. 18개월 이상 지속돼요. 보통 최대 70살까지 살지만 대부분의 코끼리들은 새끼를 4마리 이상 낳지 않습니다. 어미 코끼리가 출산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무리 속의 다른 코끼리들은 어미가 새끼를 출산할 때까지 둘러싸고 보호해줍니다. 새끼 코끼리는 출생 시 무게가 118kg까지 나갈 수 있어요. 흑기러기는 포식자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36층 건물의 높이인 120m의 절벽 위에 알을 낳습니다. 알이 부화하면 새끼 병아리들은 바로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바위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처에 먹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절벽에서 뛰어내려 연착륙을 시도합니다. 바다 이구아나들은 절벽에서 뛰어내릴 필요는 없지만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들은 바쁘게 움직여야 해요. 암컷 바다 이구아나는 모래에 구멍을 파서 그 속에 알을 낳습니다. 포식자로부터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이지만 곧 새끼 이구아나들은 먹이를 먹기 위해 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뱀들이 사냥을 시작하죠. 가장 빠르고 강한 이구아나들은 살아남아 시장기를 달랩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